이거 그러니까 이따 있지. 제가 지었어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조그만 왕국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이 안에서 다 되는 이 안에서 다 되는 모든 걸. 그 외부인 PC방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안에 거기에 뭐 PC방 모든 거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만 벗어나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서울이 너무 비싸. 바로 바깥으로 가서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지하철권까지만 가도 사실 어떻게 절충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에 내려갔을 때 노방궁이라고 아방궁이라고 의리의리하게 생 이게 보면 면적이 되는 건 의리의리한 게 맞아. 근데 거기 땅값이 이렇게 졸라 싸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뭐가 그렇게 노방궁인가 아방궁처럼 지어놨나 해가지고 그거를 구글 지도 이게 위성으로 이제 볼 수 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찾아봤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에 산 위에 산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여. 이게 위성 사진을 보면은 아 여긴가 보다. 제일 넓은 이게 있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군부대인 줄 알고 폭격 맞을 텐데.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규모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깔 수 있겠지. 뭐 크니까. 근데 뭐 들어간 돈이 다른데. 돌고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도 사실은 좀만 외곽으로 나가면 사실 삶의 질은 서울을 벗어나잖아. 삶의 질이 확 올라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서울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사람이 많고, 많고, 돈벌이 할 게 많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우리는 사실 출연진들 섭외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게 좀 크리티컬하긴 해요. 출연진들 섭외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괜히- 사실은 위치가 중요하진 않다고. 근데 괜히 방송국들이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단타 인력들이 워낙 저희도 은교할 때마다 단타 3시간짜리 하러 오는 애들이 매주 있는데 저희가 부평만 가도 롱판다가 오겠어요? 그렇죠. 야 오빠자 강변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 서울에는 스튜디오 하나 작은 걸 하나 해서 그런 출연하는 애들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우리는 외곽으로 가서 사무랑 우리 인력이랑 사무는 이제 여기 하고 마케팅하는 애들이랑 이런 데만 서울 사무소를 딱 해주는 거지. 여기서만 하는 거지. 실제 저기 곰TV도 그러니까 옛날에 목동 스튜디오랑 강남 사옥이랑 두 개로 걔들 반대로 했네요. 그러고 보니 왜 그랬지? 목동이 더 좋은가 보지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온게임넷 사옥은 외곽에 있고 마포에 있잖아. 스튜디오는 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포에 있잖아 상암. 상암에 있지 지금 시즌이. 그러니까 여튼 용산 대비 외곽에 있고 사옥은 스튜디오는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이잖아요. 뭐 그런 일종의 그런 느낌으로.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슬프네요. 온게임넷은 용산쯤 돼야 센터고 상강간 외곽. 우리 옛날에 우리 나이스 신도림이 용산에. 야 나이스 게임즈에 맨 처음에 한강로에 있었어. 완전히 앞에 8차선 도로 있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효창공원 그것도 용산구 효창동. 효창. 효창운동장 바로 밑에 언덕 넘어 숙대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근데 그 용산 쪽에 있었던 게 그 겁나 허름한 건물 찾아가가지고 졸라 싼 데를 찾아서 가는 건데 편하기는 진짜 편하거든. 왜냐면 장비나 뭐냐 다 용산으로 가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냥 쓱 갔다 오면 돼. 컴퓨터 고장나도 쓱 고치고 갔다 오면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편했는데 그 용산이든 뭐든 그쪽에 사실 모여 있는 게 단타 인력을 이렇게 인력 내지는 출연진을 오라 할 때 역세권이 무조건 있어야 돼. 거의 그 차이 되게 크. 그 방송국인데. 그러면은 이게 서울에 있으면은 이런 그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가 굵직한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야.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빌라를 한 채 회사에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거기다가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빌라를 산다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너 주말마다 갔다 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한 춘천만 가도 그게 가능하죠 사실 웬만한 회사는 이를테면. 춘천 괜찮아. 솔직히 파주로만 가도 돼. 파주. 파주 좋습니다. 파주 요즘 그렇게 좋다 그러던데. 파주만 가도 돼. 부천 어떻습니까? 부천도 안 쌀 걸. 부천도 안 싸요 이제? 부천 좀. 그냥 살 데가 없구나. 아니 파주도
이렇게 막 모여있는 데가 있고 거기는 파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네. 데는. 근데 뜸은 있는데 파주 경기도가 엄청 넓고 싼 데가 많아요. 철원? 저는 좀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고 개발구역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양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를 딱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거. 명물처럼 되는 거죠. 지자체 막 지원도 받고. 오 괜찮은데? 야 파주. NLB 결승 막 부지 개 넓게 해가지고요. 군바리들 동원해가지고 깔아놓고 와 기가 막히겠는데. 그런 것들 뭐 파주되고 경기도에는 아무튼 요 조금만 벗어나도 여주 뭐 이런 데. 철원 e스포츠 센터. 와 씨. 금방 꺼놓으면 되잖아요. 여기라고. 그러니까 진짜 서울만 벗어나면 사람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데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좀 근데 뭔가 짱구로 그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순수 사무 인력 있잖아요. 그 인력들만 한 방이 찬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 인력들을 빼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게스트가 필요한 방송만 여기서 제작을 하고 아니 뭐 그러니까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거나 카메라 뒤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 빼고 이를테면 파일의 형태로 이 업무 공유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은 이를테면 영상팀 그 오프닝 제작팀은 사실 그 본인이 제 옆에 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문서 업무 하는 사람들도 파일이랑 그 어차피 사무실 큰 데서 앉아서도 메신저로 얘기하는 판인데 뭐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백한 큰 이득이라면 근데 아직 사무실 그러니까 위치를 떠나서 사무실 2개 돌린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좀 비용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런 게 제일 집, 보육, 사교육 이 세 개를 회사에서 어느 정도만 부담을 확 줄여주면 진짜 다닐만한 회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더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렇겠죠. 뭐 갓밴도 사무실만 3개 쓰잖아요. 이게 3개야. 그리고 또 뭐냐 온게임넷 또 2개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기로 2개 쓰고 그런 거에 절충안으로 이제 다음처럼 다 가자니 다음도 여기 한 다음, 명이 있어? 그러니까 하진 않았지. 뭔가 약간 뭐라 하지 출장소 같이 제1 사무실 제2 사무실 빵빵이라기보단 본사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핵심 사업부는 다 저기 있어. 서울에 있어. 웃긴 거죠. 크게 이제 본사라고 해놓고 제주도로 간 건데 두산중공업이 대놓고 본사가 창원에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누죠. 중공은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창원시에 뭔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렇지. 중공업은. 예 그리고 저기잖아요. 부산항이 저긴데 근데 서울에 지사를 세울 이유는 있기 때문에 출장소급 출장소급. 사무실은 있겠죠 뭔가. 근데 뭐 거의 서울 근무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은평구에 살았는데 은평구가 집값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은 그냥 비싸요. 서울은 봐야죠. 서울인데 싸면은 제가 그 은평구에- 집만 싼 거지 그 동네가 싸는 건 없어요. 제가 여신내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가련동, 역촌동, 대조동 이쪽에서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바로 1년 전까지 살았었거든요. 비싸요 거기. 뭐 비싸요. 서울 중에서 싸다 그래도 마을 버스 타고 산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 빌라가 제가 살았던 데가 전세가 1억 8천인가 그랬어요. 서울 그래도 최외곽은 조금 싸긴 쌀 거예요. 완전 경계선 근처까지 가면. 거기가 최외곽이었어. 은평구 가련동이. 그래요? 좀만 걸어가면 경기도야. 서울은 가고. 난 가련동, 가련 1동. 제가 볼 적에 집값이 싸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양주 이렇게. 휴전선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싸지 않나? 예, 그렇지. 응. 구리. 306 보충돼 있는 근처 이런 데. 그러니까 은평구가 서울에서 싼 데가 없어요. 그냥 서울은 비싸. 엄청 비싸요. 그게 연천, 남양주. 다른 데에 판문점. 비해서 싸다는 거지.
개성공단? 어? 개성공단? 개성공단 살 수 있나? 개성공단 입주? 무슨 얘기가 되게 나지? 아 이거 2년에서 1년 플러스. 아, 전세요. 예. 근데 정부가 전세 대책을 세운다는 거는 결국은 다 없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뭔 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이거는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전세 자금 대출 상한선을 올려준다. 그러면 그만큼 집주인들 전세값을 올려받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얼마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잖아. 대준다고 뉴스 나던데 그만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부동산 정책은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봐요. 딱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 조짐돼. 소유한 사람한테만 조지면 좀 그거는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 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만 타격을 받으면 그 이후로 내가 올리면 한 명이 한 건물로만 전세 갖고 있는 대로 옮기면 그만이거든요.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종부세는 저는 되게 괜찮았던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종부세는 어쨌든 대한민국 한 1%가 내는 세금이라 그랬잖아. 근데 대놓고 해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줄어서 저 종부세 어떤 컷이랑 그 과세 표준 뭐 등등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하다는 말이 더 많은 더 원래 안 걸리던 부자들도 걸리게 확대되고 강해지면 부동산 전 풀린다고 봐요. 이번에 부동산이 주춤한 건 전 순전히 종부세 역할이라고 봅니다. 종부세 지금 완전 유명무실해졌는데 뭘 종부세. 아니 그러니까 한번 주춤했던 게 그치 그거는 예, 강력했었지. 노무현 말기 때 예, 그때. 결국은 그 뭐야 뭐 DT 뭐였어 LTV DT 뭐 그거랑 종부세 이 카드를 다 꺼내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단 말이야. 종부세 이 명박이가 원래 원하는 노무현의 원하는 가구당 6억이었거든요. 가구당 보유한 부동산의 심지어 실시세도 아니고 그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을 넘으면 때린다 했는데 명박이 형이 그거를 1인당 10억으로 바꿨어요. 세대당 6억에서. 내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걸린 애들은 온 가족한테 균등 분할을 했는데 또 10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와, 그거 내기도 힘들죠 일부러. 1인당 15까지. 그러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히 안 기억하는데 하여튼 아니 그거를 네. 알아듣게 그래서 이게 공동 명의로 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종부세 안 걸려. 안 걸려. 네 명의로 하면은 종부세가 걸리는데 공동 명의라면 그냥 큰 집 사는 다 마누라랑 공동 명의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집은 너 소유로 해, 이 집은 내 소유로 할게.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대응만 해도 세액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원한대로 종부세가 있으면 집값이 확실히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부동산은 잡혀요. 대란급이 될 거예요. 왜냐면 결국 이게 오를 거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더 올려주잖아요. 네. 이게 꺾이는 순간 곤두박질 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터지는 거 예. 버블이라고 결국에는. 예, 맞아,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안 오르고 사도 떨어진다는 인식이 쫙 깔리는 순간 아무도 집을 안 사요. 누가 삽니까 그걸?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지니까 지금은 아닌갑다고 아무도 계속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자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집값이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전세에 네, 들어온 다. 사람들한테 집을 주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경제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죠. 딱 뭐 하다가 도화선이라 해야 도화선이 딱 불이 붙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빵 터지는 거거든. 네. 그게 사실의 버블인 거고 부동산은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한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그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허리띠 바싹 졸라매고 10년 열심히 모으면 집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정도 집값이면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억에 집을 산다면 내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아니지 1억이면 100만 원 모아야 1억이잖아. 예. 더 모아야지 새끼야. 더 벌어가지고 100만 원만 모으면 되겠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월급을 만약 한 250 정도 받으면 한 70 정도 쓰고 한 180 모아야지. 저는 200을 넘게 쓰겠습니다. 월 180을 저축한다고요? 그럼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 이 채팅방에 한 70%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그것보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근데 봐봐, 예를 들면 현실적인 목표가 희망이 딱 보여. 이 정도 모아서 10년을 딱 모으면 집값이 집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돼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딱 돼 있어. 그러면 해볼만 하지. 그 사연이 말하는 수치가 그게 그러니까 있긴 현실적으로 있어요. 보여야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으는 맛이 나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4대강의 22조에 크게 놀라지 않는 건 22조라는 금액이 22라서 그렇거든. 근데 이게 조 단위가 잘 머릿속에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렇죠. 아까 그 월급 그 얘기했는데 그 수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직장인이 일을 해서 10년 동안 해서 집을 산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도시가 지금 전 세계에 베이징, 상해 이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래요. 거기 워낙 임금이 낮아서 그런 거고 또 집값이 워낙 비싸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도 결국은 그래요. 사실은 뭐 월급 250만 원을 받는 것도 쉬운 건 만만한 일도 아닌 거고. 그렇게 벌 때 한 달에 180씩 저축하는 패턴으로 10년을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현실 가능한 수치가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 나오면 그게 나는 적정한 집값이라고 보는 거지. 아주 상식적인 집값이라고 보는 거지. 눈에 밟히는 눈에 걸리는. 근데 지금은 손을 뻗어도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집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야. 저처럼요. 그냥 포기하죠. 아니, 포기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도움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집에 돈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10년 후엔 집에서 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뭐 물론 뭔가 로또 터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제 2, 3 금융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무슨 내가 이렇게 짱구 굴려보니까 이거는 일단 출퇴근 거리에 집 사는 거는 사는 건 안 된다는 결론 딱 나니까. 이 사람 굉장히 자기 자신 포장하네. 집에다가 뭐 돈도 뭐 붙여주고 뭐 이런 거. 뭐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그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포장돼. 아이. 이 사람 집이요, 종부세 내는 집이에요. 종부세 내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아 사연을 말하면 긴데. 뭔가 지금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가 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집은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잘 살 수가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집에 빚쟁이요. 난 부자예요. 좋아요. 근데 왜 이래 짱새는 이러잖아요. 아, 사연이 깊어요. 네, 사연이 깊습니다. 여튼 제가 월급에 캐반을 집에 보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 입장에서는 노답이죠. 아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집에 약점 잡힌 게 있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이 바닥 일하겠다고 그게 약점이잖아. 약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흉터죠. 야, 그거 어차피 결국은 다른 좋은 회사보다 돈 많이 받으면 돼. 그럼 모든 게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 아니야? 돈을 자본 더 이사에서는 받으면 제가 그치. 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짱새를 얘기하면은 좀 짜증날 때가 뭐냐면 나는 욕심을 막 내고 막 이렇게 이러면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책임을 나한테 지울 거냐 이런 거거든. 그게 먼저 겁나. 굉장히 그러니까 얘는 사업하고 사장할 스타일은 아니야. 욕심이 많아야 되거든. 아, 욕심 많으면 제가 랭게임을 못하죠. 제가 방송 경기에 빅토르를 꺼낸 첫 인물 아닙니까? 아니지, 쭈타이 있는데. 공식전에. 쭈타이 있는데. 쭈타이가 빅토르를 막 쓸고 다녔는데. 어디서 쭈타이를? 아무튼 보면은 이렇게 욕심이 많은 레스케칩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 있고 욕심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 있고 사실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나는 욕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 욕심이 많아야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이래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 아, 근데 짱새가 이제는 뭐 욕심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가만히 안 둘 거거든 내가. 어휴 그동안 가만히 둔 거였던. 나는 헐.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네가 하는 거 어쨌든 세팅하는데 지금 뭐 좀 시간 들어가고 한 거지. 어차피 세팅이 다 나는 분명히 다 사람들도 뽑고 네 밑으로 더 뽑고 다 해라라고 다 이미 나는 수개월 전에 다 던져놨다. 알아서 해라. 사장님 벌써 제가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강목이 안 들어가서 들고 옮겼습니다. 사장님. 아, 4층까지 그래? 계단으로. 그 기억 있어? 야 그날 한 명만 이렇게 찔렀으면 탈주했을 거예요. 진짜 한 명만. 뭐 하냐 이런 거한 명만 탁 찔렀으면. 근데 아무도 그 신경도 안 썼어. 네, 주말이었거든. 아. 현우 형이 나랑 둘이서 어. 이거 여기 홀사 요즘에 무대가 한 요만큼 높이 있어요. 뒤에 철권이 좀 백이 있어요. 다 강목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설계 누구 이거 근데- 도면 누가 그리고? 도면 이렇게 만들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누구야 화진이 아는 친구가 아. 아는 동생이라는 애가 와서 도와줬고 얘기만 들으면 짱새 혼자서 다 한 것 같지만 여러 명이 했어요. 근데 짱새가 직접 했다는 맞습니다. 짱새 혼자서 마치 예. 자기가 다 만든 현우 것처럼 형이랑 저랑 포장이 되지만 현우 콜록콜록이랑 짱새랑 그 도와준 사람 네. 셋이서 한 거예요. 넷이서 이거 이 방 만들었어요. 셋이서 한 거예요. 뒤집은 거. 한거 맞는데 마치 혼자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이런 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하면 나 혼자 근데 했다는 사장님 듯이. 이게 직관 안 보신 분들은요 이걸 3명이서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됐잖아. 왜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래? 여기 눈에 보이는데 왜 말이 안 된다 그래? 저도 그러네요. 근데 이게 한 번 높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몰라가지고.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 아니 궁금해서 그런데. 무대잖아요 무대. 무대는 높아야 된다 무조건. 아니 이게 조금 높아야. 나도 이거 무대를 왜 만들었는지 나도 지금 사실 의문스럽긴 해. 아니, 이게 크지 궁금해요. 그 의미가 이거 없지 그냥 맨바닥에다가 그냥 저거 깔아도. 그게 사실 그 방송국 가면 이게 삼각대인데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상이잖아요. 걔가 다녀야 돼서 선 하나 없이 완전 평면으로 얘들 영상감은 그렇게 돼 있거든. 곰TV도. 저희는 굳이 턱을 개고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철권 기계 이 턱 하나 내리고 올리는데 개고생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그때 이거를 왜 빡셌는데.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마 내 생각은 내가 알기로는 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이가 제 생각엔 그럼 원래 계획했던 게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이가 요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것도 맨 처음에 진이한테 내가 거의 다 맡기고 그럼 진이도 이거 같이 만들지 않았어? 아닙니다. 아니야 걔는 입 썰만 같이 안 풀었구나. 했다고 같이 그건? 안 했어. 톱질 썰만 이런 거 안 풀었구나. 했어?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왁구만 대충 짜주고 그 친구가 화진이 아는 친구가 와서 예. 해주고 너랑 컬러컬러 그래서 이제 자르고. 똥을 진이가 싸는 거네. 그렇죠. 나 이거 하는데 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나 그런 느낌이죠. 이해가 안 그 들었거든. 바로노도 막 찍어서 저랑 현우 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대장은 이걸 만든 이유를 알겠네. 단 높인 이유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무대니까. 어디서 그냥 무대 높아야 이거 해야 된다. 되게 아주 단순한 약간 그럼 더 올려보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지금의 무대는 여기가 무대입니다. 이 이상의 아무 역할 못, 아무것도 없어. 예, 역할을 못 해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여기 무대랑 여기 바닥이랑 뭔가 타일 같은 거 여기 이제 예. 그걸 해놔서 반짝반짝거려 해놔서 근데 이거를 그냥 맨바닥에 발라도 아무런 맨바닥에 그냥. 맨바닥에 그냥 발랐어도 똑같은 거거든. 아니 근데 뜯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나도 뜯으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해. 뭐로 뜯어 만들어놨는데. 자연 파괴될 때까지 그냥. 뭘 만들어놨으니 써야지 뭐. 아니 아깝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어떻게 아 누가 뜯으라 그래 이거를. 야 내가 미친놈이다. 야 이거 필요 없으니까 뜯어라. 내가 무슨 뭐 야 군인이냐 사단장이냐? 뭐,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근데 사실 무대가 좀 트롤인 게 여기는 저희가 절대 안 그래, 흔들리잖아요. 그거. 그래. 카메라가 죽어도 안 흔들리거든요. 어. 저기 제가 올라가면 흔들려요. 나 그때 저기 올라갈 때 조심히 올라가야 돼 맞아. 이것도. 거기다가 이게 무대를 요만큼 띄워놨는데 안에를 짱짱하게 만든 게 아니라서. 예, 예. 아니 이쪽부터 만들었거든요. 문 쪽부터. 이쪽은 튼튼해요. 저 안으로 갈수록 안 튼튼해요. 문 쪽이 제일 튼튼해요. 그때는 힘이 좀 있을 때. 그럼 이거 며칠 걸린 거야? 이 이틀인가 걸렸어. 이틀? 이틀인가 하는. 이틀이면 그래도 뚜딱뚜딱 잘 만들었어. 이틀이면 그래도 괜찮네. 혹시 와서 누가 뜯어주시면은 그건 제가 반대는 안 할게요.
나는 뭐 어떻게 사실 이사 갈 때 이거 원상복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저희가 이사를 간다 치면 이거 없애야 됩니까 이거? 아 이거 원상복귀 업체 불러가지고 다 해야지. 이건 업체 불러다가 해가지고 돈 주고 해야 돼. 이걸 뭐하러 이사 가는데 이걸 니네들한테 뜯으라 그러니? 어차피 우리 막 그 벽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 집주인이 원상태로 해놔라 그러면 다 해야 되거든. 예전에 우리 문 저거 저 뜯었잖아요. 여기 다시 들어올 거는 여기를 다시 계약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저기 열심히 뜯었는데 문에다 원래 나이스 게임 TV 좀 붙어 있었거든. 그거 열심히 붙여놨어. 간판 다 뜯고 그거 다 뜯었지. 근데 거기를 다시 계약을 해. 야 뭐 그런 거는 다 업체 불러서 하고 그 뭐 폐기물 비용 이런 것까지 그저 업체에서 다 한 다음에 내면 청구를 해. 그거 다 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부심부리를 들어오는 거 있죠. 야씨 야, 내가 예전에 올스타 좀 만들었어. 너는 이미 그거 부리고 있어, 병신아. 아니 이 정도면 부리면 안 됩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도 너 졸라 부리고 있다고 너 밑으로 들어온 애들 내가 안 봐도. 아, 야, 내가 진짜 카피디 밑에서 몇 년이 됐는데 막 진짜 너 옛날에 카피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졸라 불에서 졸라 내뿜고 너는 지금 천국인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 네가? 졸라 하고 있어요 실제. 이미 하고 있을 거야.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에휴.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시간이 3시 넘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 김씨 없나 저기? 아 근데 이걸 줄 몰라요. 아 그래? 엔딩멘트 한번. 오늘도 역시나 근본 없는 이런저런 근본 없는 그거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묵은본. 네, 묵은본 토크시죠. 묵은본 토크쇼. 근본 없는 토크쇼.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시작하다가 요렇게 저렇게 끝나는. 고스타즘 얘기까지 나오고. 이건 또 마누라 전화가 오네. 네. 네. 이제 끝내려고. 아,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사님. 이제 가야지.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저희는 토요일 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근본 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